자체가 약간 좀 방대하고 그리고 어설프게 공부했다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3년을 공부하든 5년을 공부하든 뭐가 문제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 있죠. 요거 위주로 해서 여기다 이제 살점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 큰 틀 내에서 자꾸 살점을 붙이면서 내가 좀 이걸 왜 공부하냐 이걸 자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막 공부하려니까 나중에 막 점수도 안 오르고 그러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알더라도 기본적인 점수 나옵니다. 이렇게. 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투자를 위한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투자를 위한, 이쪽으로 할게요. 투자를 위한 뭘 정해야 된다고요? 목적. 자, 투자의 목적은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뭘 벌자고요? 돈 좀 벌자. 근데 이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지.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양로원 사업 하려고 하는데 뭐 돈을 무지장 많이 벌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르신들 등쳐먹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일반 상가들 있죠. 요걸 구입해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돈 좀 벌자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좀 품위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안 떨어지나요? 뭐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윤을 한번 극대화하자. 이건 어때요? 그 더 멋있는 표현으로 부를 극대화하자.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 뭐 심오한 얘기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돈 좀 벌자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뭘 벌자고요?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인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목적을 먼저 정했겠다. 그러면 이제 제라는 게 뭐냐면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군들 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투자안들을 좀 선정해 보는 겁니다. 여러 투자안을 뭐 선정해 보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선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게요. 자, 먼저 A라는 원룸이 저 평내 쪽에 있는데 이거 괜찮아 보인다. 한번 자 뽑아보고 그 다음에 저쪽 마석 쪽에 갔더니 뭐 B라는 상가가 하나 있는데 요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저기 가평 쪽에 갔더니 C라는 임대주택 뭐 요것도 괜찮아 보인다. 자, 요거는 리모델링 같은 거 하게 되면 좀 돈 좀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수익 비용을 분석한 다음에 몇 개 쭉 뽑아보는 거 있죠. 요걸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여러 개의 투자안을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이걸 현금 수입 지출이라는 겁니다. 현금의 수입 지출 순전히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 있죠. 요거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A라는 원룸을 구입하기로 했다 작정했다 그러면 내 돈이 얼마나 가는 거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내 돈 얼마나 갈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임대사업을 통해서 매년 앞으로 얼마씩 들어올 건가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기대자를 딱 붙여주면 딱 좋겠네요.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셋 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셋 다다. 자, 볼게요. 셋 다다. 자, 얘가 됐든 얘가 다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A라는 원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자, 총 5층짜리인데 8억에 나왔답니다. 시장에서. 자, 그리고 내 돈은 여기서 내 돈은 얼마냐면 5억밖에 없습니다. 5억 밖에라는 게 아니라 5억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요? 3억을 좀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하겠다.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가업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상가를 구입해서 뭐 임대사업 같은 거 할 경우는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권리금 많이 받고 팔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좀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고 간주해보자.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 자, 그러면 순전히 5년 동안에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그리고 앞으로 내 손으로 들어올 돈이죠. 요것만 추정하는 겁니다. 5년 동안에 순전히 은행 돈 말고 내 돈에서 나간 돈 있죠. 내 돈 나간 거 내 손에 쥐어지는 돈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내가 갖고 있던 돈 나간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내 손으로 그대로 들어올 돈 있죠. 내 손 쥐어지는 돈 이것만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노란색 다시 잘못 봤네요. 자,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나갔어요? 5억 나갔잖아요. 여기다 투자한다면
내 돈 5억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일단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이런 거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종업원도 월급도 좀 줘야 되고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3억을 빌렸으니까 매년 갚는 돈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원금도 있고 이자도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생겼으니까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해보자. 매년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가정해보자.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8천만 원 들어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상황을 나중에 이제 계속 하겠지만, 자, 미래의 어떤 상황을 뭐 여러 가지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자, 원룸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앞으로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뭐 불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서 호황일 때는 이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보통일 때는 이 정도 들어온다. 불황일 때는 이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될 확률 뭐 곱하기 40% 이렇게 될 확률 뭐 20%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고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간단히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있다가 팔게 되면 13억 정도 받을 것 같답니다. 얼마라고요? 13억. 근데 13억이 전부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일단은 중개 수수료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행여나 이 3억을 빌렸는데 5년 동안 못 갚은 돈도 있어 없어요? 이거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손에 최종 쥐어진 돈만 따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못 갚은 돈 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8억에 구입해서 13억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 남겨본 거예요? 5억 남겨본 거 아닙니까? 요것도 세금 내야 됩니다. 요거 관련돼서 세금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같은 거 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났더니 내 손에 쥐어진 돈이 한 7억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 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셋 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셋 다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경제성을 분석한다. 자, 실제로는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일단은 자, 그러면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이렇게 맞죠? 그리고 요건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논리 좀 볼게요. 이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10억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자, A라는 나지를 구입할 수도 있고, 나지는요 빈 땅을 얘기합니다. 빈 땅. 자, 갖고 있다 나중에 팔려고 하는 나지고, 그리고 은행에다 예치할 수도 있다고 치자.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1년에 5% 이자를 준답니다. 5%. 그러면 A라는 나지에다가 투입했을 때 10억을 투자하게 되면 5년 있다가 경비 다 빼고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12억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그냥 갖고 있다 그냥 파는 겁니다. 갖고 있다가 5년 있다 팔 때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얼마 들어온다고요? 12억 들어온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내 돈 나간 거. 이건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동안에 2억 정도 벌었으니까 뭐 괜찮네. 그냥 이게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뭘 한다고요? 성급해.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10억을 은행에다 예치했다고 치자.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5%죠. 이자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0억에 5% 하면은요 5억이거든요. 그러면 10억에 5% 하면요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아주 단순히 계산한다 하더라도 1년에 5천만 원 들어오는 거죠. 이자. 그럼 5년 동안이니까 2억 5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5년 있다 얼마 받는 거예요? 결국은 12억 5천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원금까지 포함해서. 안 그런가요? 12억 5천만 원. 그러면 여기다 투자하게 되면 12억밖에 안 받죠? 못 받죠? 안 되죠? 뭐하러 여기다 투자합니까? 여기다 투자하는 게 낫죠? 이해가 되겠나요? 그냥 여기다 뭐하러 투자합니까? 은행에 묻어놓은 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에다 예치해갖고 5년 후에 12억이 되려면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5년 후에 12억이 되려면 현재 얼마를 묻어놓으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9억만 예치해놔도 5년 후에 이자 붙어서 12억이 된답니다. 9억만 묻어놔도 5년 있다 얼마 된다고요? 12억이 된대요. 근데 내 부동산은 10억이나 투자해야 12억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하러 여기다 투자합니까? 여기다 5억, 9억짜리, 9억 예치해 놓으면 1억 남아야 안 남아요? 남은 거 신나게 뭐 사먹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자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요 요구 수익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잘 몰아도 됩니다.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할 거니까 요걸로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이 또 뭐예요? 이런 거 공부할 거니까 할인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뭐가 나오냐면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뭐가 나온다고요? 투자 가치.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몰라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걸요. 뭐라고 하냐면 미래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지금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싸잡아서 이거를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해줍니다. 할인 뭐라고요? 현금 수지 분석법. 그래서 이게 이 투자론의 거의 심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론을 계속 하는데 공부하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겁니다. 이거 최종 목적지가 여기로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부산까지 가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부산이 목적지라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호평해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부산이라면 이게 부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투자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공부할 게 거의 없어요. 아까 그 뭐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있죠? 투기는 뭐냐 이건 안 했네요. 안 했죠? 잠깐 에이 뭐야 이거. 자 8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게 그게 여기 투자가 있고 얘는 뭐라고 했어요? 투기라고 하자. 그러면 자 이 투자라는 것은 뭐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요거는요 실수요자가 부동산 구입하는 걸요 투자라는 거고 실수요자가 뭐냐? 실수요자라는 것은 실제로 이용할 회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 있죠? 이걸요 실수요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장을 직접 운영하려고 공장 부지 구입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걸요 실수요자. 농사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다 이런 걸 다 실수요자입니다. 근데 이제 자 이거는요 가수요자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겁니다. 가수요자가 가짜 수요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트가 5채가 있는데 몇 채가 있다고요? 5채가 있는데 자, 그 어떤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막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이용할 목적이 있는 거야? 그냥 왜 이걸 구입하는 거야? 나중에 집가 오르면 팔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요, 가수요자는 겁니다. 어떤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에 있는 토지를 막 농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안 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막 구입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기가 농사 지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없고 그냥 나중에 농지 가격이 오르면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투기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투기. 자, 뭐 구분하는 게 뭐 아주 정확히 구분하기 힘들지만 어쨌거나 투자는요 이용할 의사가 있는 거고 투기는요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투자는 굳이 뭐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은 내가 이제 저렇게 원룸을 구입해서 자 요거는 보통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보통 5년 정도면 장기라고 할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저 8천만 원 저런 거를 소득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이득이라고요? 소득 이득. 그 다음에 자 내 돈 5억 나가는데 나중에 7억 들어왔죠? 2억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더 들어왔는데 이거는 왜 더 들어왔냐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그런 겁니다. 비싸게 팔리는 바람에. 그래서 자, 요거를 자본이득이다 해줍니다. 무슨 이득이라고요? 자본. 자,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보통 장기간에 걸쳐서 자, 이용하면서 소득이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 자본이득을 얻을 목적이죠. 이렇게 해서 둘 다 골고루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걸요, 투자라는 겁니다. 근데 투기라는 것은 보통 이제 상대적으로 단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자, 이 소득 이득을 얻을 목적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단기라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바로 팔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한 달도 안 돼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걸쳐서 아파트 내 구입했는데 이용할 목적도 없죠. 근데 왜 구입합니까? 남이 집값 오르면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값 오를 때까지 그냥 비워놓느니 누구한테 빌려주면 월세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데 이거는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면서 소득이득을 얻을 목적은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 놀리는 얘기가 받는 거고, 실제 목적은요, 싸게 구해서 비싸게 팔 목적이죠. 자본이득을 얻을 목적, 이게 강한 거를요, 이거를 투기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투자는요, 이용할 의사가 있는 거고, 투기는요, 이용할 의사가 없는 걸요, 투기라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자, 약간 논리에서 이제 약간 벗어났는데,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저쪽 볼게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요구수익이라는 거 할인합니다. 그러면 어떤 금액이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요거하고 애초 투자 금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과학적인 투자 기법입니다. 가장 과학적인 투자 기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요게 바로 우리 투자론의 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론의 어떻다고요? 심장이다. 아니면요, 우리 목적지가 요겁니다. 목적지. 이건데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뭐 다른 데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휴게실 쉬었다 갈 수 있고, 어디 잠깐 들렸다 갈 수 있죠. 근데 결국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부산까지 가는 목적지가 요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겠나요? 요거.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걸요, 뭐 기초 지식이다 이렇게 할게요. 한 4가지 정도의 기초 지식을 갖고 출발해야 돼요. 자, 맨 먼저 공부할 것은 이제 투자는 뭐고, 아까 조금 전에 투기는 뭐냐, 조금 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는 굳이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이게 잘 안 물어봐요. 거의 안 물어보고 지렛대 효과를 물어봅니다. 아까 좀 전에 했었죠? 지렛대 효과. 한 문제 물어본다면 지렛대 효과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 공부할 것은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다는데 도대체 수익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면 점점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예컨대 내가 은행에다 예치할 때는 은행에서 예금한 거 아닙니까? 예금도를 못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축은행 같은 데다 예치하게 되면 5천만 원 넘어가는 것들은요, 행여나 못 받을지 모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볼 못 받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것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뭐하러 저축은행에 예금합니까? 은행에다 예금하죠. 근데 만약에 저축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면 예금할 수 있어 없어요? 약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자 많이 준다니까 거기다 예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하겠지만 요구수익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면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위험이 또 뭐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위험이 뭐냐. 그래서 여기서는 요구수익률의 정체, 이걸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뭐의 정체라고요? 요구수익률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5억 가지고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 예컨대 한 3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일단 어떤 효과가 있나, 이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눠 투자하는 게, 이걸 분산 투자한다집니다. 어떤 식으로 나눠 투자하는 게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아니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인가 있죠. 이걸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해줍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자, 다시 이게 이제 어디에요? 부산까지 가는데, 막 올라가네요, 거꾸로. 부산까지 가는, 이렇게, 하나의 논리로 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포트폴리오로는 잠깐 이제 빠졌다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심하게 빠진 건 아니고, 잠깐 빠졌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 요거 수익률 할인한다는데, 할인하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뭐 할인은 또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어떤 수학적인 기초가 좀 필요합니다. 수학적인 기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얘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갖췄죠? 예, 갖췄으면 이제, 자,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맨 먼저 공부할 게 순서에 따라 공부하는 겁니다. 맨 먼저 요걸 공부할 겁니다. 이것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부할 것은 기대 현금 수재 측정을 요거 자세히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정확히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이렇게 해서 공부할 것이고, 세 번째는요, 경제성 분석을 공부할 겁니다.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공부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준속법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자, 부수적으로, 자, 계략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비율 분석법, 이런 게 있는데,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런 것들은, 자, 중요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매우 떨어지는데, 자, 요것도 뭐, 계략적으로 결정할 때는 의미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최소한 한 문제 이상, 두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쨌거나, 할인 현금 수준 분석법, 요걸 기초로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최종, 자, 결정하겠다. 자, 어떤 대안을 선택할 거니 최종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뭘 공부하냐, 이걸 딱 알고 계셔야 돼요.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거로 가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요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요, 이걸 가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히 쭉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가기는 약간 좀 힘듭니다. 가기 힘드니까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테마는 아까 조금 전에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알아봤죠? 요거는 지렛대 효과 좀 정리하시면 돼요. 지렛대 효과는 은행 이자는 비싸요, 싸요? 싸니까 은행 돈을 빌려 투자할 경우는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내가 적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지렛대 효과다 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익률이 뭐고 오염이 뭐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어디 있냐면, 자, 84페이지에 84페이지 딱 중간에 부동산 투자의 오염과 수익률 있죠? 그건데 요거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86페이지에 딱 중간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 있어 없어요? 요걸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 틀내에서 항상 생각하세요. 틀내에서 일단 수익률이 뭐냐 이거 좀 알고 출발할게요. 수익률은 내가 은행에다 1억을 예치했더니 1년 동안에 500만 원 주겠답니다. 아까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1억, 이걸요, 투하 자본이다 해줍니다. 투하가 뭐예요? 집어 던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에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죠. 이 500만 원은 비용도 다 뺀 겁니다. 이렇게 뺀 거를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수익률 하면 항상 매년 단위를 얘기합니다. 무슨 단위라고요? 매년, 연간 단위로 기초의 투자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벌 수 있냐, 이걸요,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1년 단위로 애초에 투자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벌었냐, 벌 수 있냐 하는 걸요, 수익률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확히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이거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자, 노량진에 가면은 학원이 많아요, 적어요? 네, 많잖아요. 뭐 공무원 학원도 있고, 중개사 학원도 있고, 그리고 뭐 경찰 학원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러면 학원이 많으면은, 자, 고시원 같은 것도 잘 될까 안 될까요? 식당도 좀 잘 되고, 고시원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학원 다니면 되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숙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시원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가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중개업소에 들렸더니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답니다. 근데 B라는 고시원은 브리핑 해주기를 이 사람이 원래 1억을 투자했는데 요즘에 매년 한 3천만 원 정도 벌고 있답니다. 비용 다 빼고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정도 벌고 있답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30% 벌고 있네요. 근데 D라는 고시원도 1억을 투자했는데 이거는 매년 500만 원 정도 벌고 있답니다. 그러면 5%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자 당연히 장사 잘 됐는데 가보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B라는 고시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빠글빠글하다는 얘기죠. 뭐 들어올 애들이 막 줄 서 있는 겁니다. 예약하면서. 그죠? 그래서 점심때 되면 밥도 해먹이는데 밥 먹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빠글빠글한 겁니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시원 나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이 고시원 주인이 어차피 내가 팔려고 내놨는데 그래 너 얼마 줄래?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 듣기로는 당신 1억을 투자했으니까 제가 1억을 드릴게요. 빵긋 웃으면서 했더니 그 고시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꺼져 그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꺼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갈비집 해갖고 1억 들여서 갈비집 했는데 막 대박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 금액만 받고 팔을래나요? 거기다 권리금 팍팍 올려서 팔려나요? 권리금 팍팍 올려 받고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얘는 이제 그대로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구입하는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이 줄어들죠? 비싸게 구입하니까 수익률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3억에 구입했다 그러면 1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가격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요? 올리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자꾸 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안 사요 하면서 그냥 집에 갈래다가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그냥 들려본 거죠? D라는 고시원에 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가 날린다고요? 파리가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그 모기약, 파리약으로 그냥 잡으면 되는데 잡으면 파리가 다 얼른 죽죠? 그럼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파리채 들고 막 잡으러 다니면 시간 잘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잘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리채 들고 파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장사 하도 안 돼갖고. 그래서 요거 괜히 투자했다가는 나도 이제 말아먹기 딱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 가려고 했더니 여기 있는 D 고시원 주인이 여자분인데 여자분들이 막 내가 가고 있는데 헤드 슬라이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헤드 슬라이딩이 뭐야? 머리부터 들이밀면서 바지끄레기 잡으면서 왜 그래 오빠님 그 대신 내가 싸게 해드릴게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싸게 구입했다 그러면 얘는 동일하다 간주한다면 수익률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에 구입했다 그럼 10%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시장에서 부동산이 팔려고 내놓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장사가 잘 돼서 그 권리금 받고 많이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헐값에도 받고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들도 자 나와 있는 물건들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자꾸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려서 받고 팔려고 하고 장사가 안 되는 것들은요 낮게라도 팔려고 할 겁니다. 얼른 빠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평균적 이건 자꾸 올리려고 하고 얘는 자꾸 내리려고 하죠. 얘는 자꾸 수익률이 올라가고 얘는 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은 가격 자꾸 올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건 낮게 돼서 팔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평균적인 수익률이 10%라고 간주해보자.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니까 10%보다 높은 부동산들을 자꾸 가격 올리려고 하고 10%가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 해서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10%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몇 프로를 번다고요?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10%가 넘어가는 것들은 자꾸 비싸게 팔려고 하고 10%가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 해서 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프로 번다고요? 10%밖에는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감이 오세요? 자,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부동산이 싸게 나온 것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자, 우리
중개 활동할 때도 이런 걸 찾아내서 요걸 이제 자기가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가장 관건이 될 수 있는데 간혹가다 어떤 부동산이냐면 같은 고시원이라 하더라도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데 권리금이라는 걸 제대로 계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장사 잘 되니까 1억 붙이겠다 이런 거지 누가 뭐 정확히 계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권리금이 한 1억은 붙어야 되는데 한 5천밖에 안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좀 싸게 나온 것도 간혹가다 있다닙니다. 저평가돼서 나온 것도 있어요. 아파트를 하더라도 아파트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인일 경우에는 자, 이 인터넷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시세를 잘 모르고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소에 붙어있는 거 10년 전에 붙어있는 종이 쪽지죠. 이거 보고서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해외로 이민 가려고 돈이 급하다 보니까 싸게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고 애가 수술하려니까 돈이 너무 급하니까 하루빨리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제거나 자, 좀 싸게 나오는 것도 간혹 가다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A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20%네요.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예요? 10% 정도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요 수익률의 이름을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수익이라고요? 기대 수익률.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걸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다시 할게요. 자,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요구 수익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보다 얘가 크니까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다만 왜 이 지역은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요거는 약간 이해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약간 시간이 걸려요. 다만 지금은 이제 간단히 이 지역에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들의 어떤 평균적인 위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따지지 말고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걸 뭐라고요? 이렇게 마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마세요. 다시 할게요. 자, 이걸 정확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그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걸 뭐라고요? 요구 수익이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여기다 투자했는데 A에 투자했는데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1년 있다가 진짜 2,500만 원 벌었습니다. 2,500만 원. 그러면 몇 프로 버는 거예요? 25% 버는 거 아닙니까?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실현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투자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1년이 지나서 실제 버는 수익률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는요. 얘를 투자할까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얘는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얘는 1년 지나서 실제 버는 수익률이니까 투자 결정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투자한 이후에 나중에 투자가 잘 됐구나 못 됐구나 이럴 때 이제 판단하는 거지. 지금은 뭘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기대 수익률하고 뭘 가지고요?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얘가 클 때 얘가 채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동산을 선택하겠다.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그러면 이런 거는 구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그냥 다른 걸 구입하는 게 낫겠네요. 이런 것들은요 기각을 시켜야 됩니다. 기각이라는 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다고 치자. 이런 경우에도 채택은 가능합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자, 남들 버는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률 요건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큰 돈은 못 벌지만 어떤 정상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남들 버는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률 이걸요 요구 수익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큰 돈은 못 벌지만 남들 버는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논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번다고요?
10% 정도밖에 못 버는데 얘는 몇 프로라고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지워도 되죠? 그러니까 그냥 얘가 얘보다 크니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투자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한번 밑줄 쳐볼게요. 안 쳐도 되는데 86페이지에 아래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 수익률의 종류 있죠? 자, 첫 번째 실현 수익률은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 요걸요 실현 수익률 해줍니다. 그 밑에 기대 수익률 알아볼게요. 기대 수익률은요, 당해 투자 대상으로부터 장래에 예상되는 수익률. 자, 당해 요걸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해 투자 대상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 요걸요 기대 수익률. 일단 다른 거 다 무시하시고 기대 수익률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용어가 하도 용어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쓰니까 이것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잡다하게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기대 수익률 하나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요구 수익률은요, 두 번째 줄 볼게요.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자, 보세요. 여기다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죠? 이걸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마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에서 알아본다고요? 오염. 자, 오염. 자, 오염은 이제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84페이지 보겠습니다. 84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의 오염 찾으셨나요? 자, 양거래 1번의 오염의 개념의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자,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요걸요 오염이라는 겁니다. 자, 말이 좀 어렵네요. 예상한 결과와 자기가 어떤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가 나중에 실현된 결과와 벗어날 가능성, 이걸요 오염이라는 겁니다. 자, 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기대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자,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요거를요 오염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걸요 오염이다. 벗어날 가능성이 크면요 오염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작으면요 오염이 작다 해주는 겁니다. 다 이거 기대치가. 자, 무슨 얘기냐 잘 모르겠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간단히 예측했을래나요? 자, 무슨 신입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측했냐면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부동산은 이렇게, 자,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년 동안에 자,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여러 상황을. 경기가 고시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래,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2,1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일 경우는요 2,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대요. 그죠?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서 좀 평균을 통계를 좀 내봤더니 호황이 될 가능성은 한 40%가 된답니다. 100% 중에 몇 프로라고요? 40%래요. 그 다음에 불황이 될 가능성도 몇 프로라고요? 40%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자, 보통이 될 가능성은요 20%가 된답니다. 100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계산하는 거 할 겁니다. 1월 달부터. 지금은 계산하는 방법, 계산기 막 두드릴 겁니다. 1월 달부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얘를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2100 곱하기 0.4. 40%면 앞으로 두 칸 가면 0.4입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해주면 1년 동안에 기대되는 수익이 2천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구나. 그래서 20% 나왔다. 이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 A랑 고시원인데 요 S라는 게 뭐냐면 S는요 술집입니다. S 술 있잖아요. 술집이에요. 술집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봤더니 1억을 투자하니까 1년 동안에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2천만 원이 기대가 된대요. 그러면 이것도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이것도 몇 프로예요? 20% 아닙니까? 맞죠? 요것도 20%, 요것도 20%. 왜냐하면 1억 투자에 2천만 원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술집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는데 자, 술집 경기가 만약에 좋다면 한 8천만 원이 기대된답니다. 이렇게.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이 기대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 그러면 요것도 확률은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40%. 그 다음에요 요거는요 20%. 요거는요 40%. 그럼 이것도 똑같이 나중에 계산해 볼 겁니다. 두드릴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8,0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해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000 곱하기 0.4 이렇게 해주면 2천만 원 나옵니다. 나와요? 나오면. 그럼 이것도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20% 아닙니까? 근데 제가 위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 혹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뭐라 하냐면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고시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 경기가 좋으면은 얼마 더 들어와요? 경기가 좀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좀 100만 원 더 들어오죠? 경기 나쁘면요 100만 원까지죠?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나가서 그다지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볼게요. 요것도 2천만 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얼마 들어와요? 8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대박 날 수 있네요. 대박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나쁠 경우는 원금도 까지는 거죠. 4천만 원. 쪽박 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기대치에서 벗어나간 새 커요, 작아요? 나중에 실현된 수익이 벗어나가서 크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해줍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다시 해볼게요. 위험이라는 것은 그 기존의 어떤 상식을 갖고 출발하시면 안 돼요. 손해나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요 대박 나거나 때로는 손해나는 거 있죠?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 그 잘하면 대박, 잘못 쪽박 난다 이런 걸요 위험이 크다.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잘못 조금 까지는 걸요 위험이 작다 해줍니다. 근데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호황이라도 5% 이자 주는 거죠. 불황에도 5% 주는 거 아닙니까? 위험이 있어 없어요? 위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걸요 위험이 없다 해주는 겁니다. 위험이 어떻다고요? 없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자 사람마다 자 이런데 똑같이 기대치가 20%라 하더라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맨날 돈만 생기면 도박하러 다닌다. 그런 사람은 요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잘하면 대박 나지만 잘못하면 집안도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기 남편이 돈만 생기면 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같은 걸 구입한다. 그러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기대치가 동일하다고 간주한다면 이렇게 다시 할게요.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이런 걸요 위험이 크다. 자 위험이 뭐예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다면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거를요 위험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걸요 위험이 작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의미를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위험도 이제 측정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거를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큰 거는요, 뭐 크겠죠? 위험이 작은 건요, 위험도 작습니다. 이렇게 측정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뭘 알아봤어요? 자, 수익률이 뭐고, 위험이 뭐냐, 이거 알아봤습니다. 수익률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요거 수익률이 뭐라고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요거 수익률 이렇게 하시고 위험은 뭐예요? 자기가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이걸요 위험이다 해주는 겁니다.
위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 저기 뭘로 할인한다고요? 요구수익률 할인하는데 저건 뭐예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아닙니까? 이걸로 할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약간 어렵나요? 어려워요? 할만하죠? 다시 할까요? 자, A라는 데 투자했게 되면 몇 프로 벌 수 있다고요? 20%를 버는데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몇 프로라고요? 10%밖에 없다. 못 번다. 그러면 이걸요 기대 수익률 얘를요 요구수익률하는데 요구 수익률은 지금 이렇게 마세요. 이렇게 뭐냐면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습니다. 노량진에는 하나의 고시원이 아니라 모든 고시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세요. 예. 그것도 이해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마세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거 뭐라고요? 요구수익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오염은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정도가 크면요. 오염이 크다. 정도가 별로 작으면요. 오염이 작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염과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오염은 뭐라고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렇게 마시고, 그냥 넘기면 돼요. 이거 이상 나가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1월 달부터 이제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테마는 끝났습니다. 수익률은 여기서 뭘 기억하라고요? 요구 수익률은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요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염이라는 것은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마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공부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